68번 문제입니다. 코코모라는 얘기죠. 코코모. 자, 코코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코모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 원래는 이제 그 웰스톤부터 출발이 되었죠. 웰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웰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비용을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격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미국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그 프로그램 업체를 한 50군데 이상을 만나서 그들이 개발된 프로그램 내용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지원을 받아서 이거의 어떤 통계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통계 공식이죠. 그래서 그 통계 공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KDSI라는 게 있어요. 천이고요. 이건 천이라는 얘기고, DSI라는 것은 실제 수행되는 명령은 라인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 라인수를 천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KDSI 가지고 비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 공식에 어떤 라인수를 집어넣으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이런 걸 평가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업체에서 나왔던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공식이죠. 그 공식에서 나온 결과는 평균치이죠. 평균치. 예를 들어서 뭐 10만 라인이다. 예를 들어서 총 프로그램이 10만 라인은 뭐 5,000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5,000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라인 뭐 10만 라인은 5천만 원 받는 거고, 뭐 20만 라인이면 거기에 공식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만든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대로 그냥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냐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라인 수가 똑같이 10만 라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건 되게 어렵고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 가격이 같은 5,000불이 측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라인수만 가지고는 프로그램 라인수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 다르다. 우리가 왜 전문가가 있다면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지 않죠. 어떤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코코모라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만큼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자료들, 개발했던 자료들,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인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자료들을 분류하기 시작해요. 분류. 좀 쉬운 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쉬운 거, 중간 레벨, 너무너무 어려운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공식을 따르게 적용하게 되죠. 아주 쉬운 형태의 공식은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냐면, MM은 대략 2.4 곱하기 KDSI의 1.05승, 중간 레벨은 3.0이죠. 3.0 곱하기 KDS의 1.12. 그 다음에 3.6이죠. 0.6 곱하기 KDSI의 1.30인가 20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요건 인월입니다. 인월. 예를 들어서 KDS가 만약에 500이다. 그럼 집어넣으면 500에 1.05승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2.4가 돼요. 그래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서 뭐 80이 나왔다. 이 80이라는 인월은 뭐죠? 한 사람이 개발했을 때 80개월 걸린다는 거고, 만약 8명이 투입이 되면 10개월에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단위죠. 그럼 우리가 1단위, 우리 회사는 1인월당 만약에 해서 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500 곱하기 80이 돼서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얻겠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물론 이건 초기 상태도 있지만, 초기 상태를 우리는 베이직 상태라 그래요. 베이직 공식이죠. 계속 발전돼 가면서 공식은 조금씩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자료가 늘어나면 공식도 당연히 통계 공식이니까 당연히 수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이직 공식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쉬운 형태, 누구나 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뭐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유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건 준분리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내재형입니다. 내재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프로그램이나 그냥 회사에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쉬운 프로그램에 속한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어떻게 보통 줬냐면, 쉬운 형태의 프로그램은 보통 5만 라인 정도, 5만 라인 이내면 좀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깊이나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준분리형은 30만 라인, 30만 라인. 뭐 인터프리터나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아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분리형으로 얘기하는 거고, 내재형은 최대형 규모인 거로 기준을 판단해서, 아,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공식에 집어, 내가 지금 개발하는 건 어떤 공식에 적용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어디 꼭 정해 집어넣으라는 법칙은 없어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이용해 먹으면 이용해 먹어라, 아니면 나름대로 독자적인 회사 자체의 규정을 갖고 따져라. 하지만 이렇게 통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너도 평균치를 따라가려면 이 공식에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공식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낸다면 그 자체에 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고, 유기형과 준분리형과 내재형을 설명했을 때 틀린 거, 차이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가보면,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소스 코드에 대한 규모 비용 측정이죠. 아까 라인 수가 1000라인이다. 이게 KDSI가 실제 수행되는 명령을 라인 수니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따라 책정되는 비용의 산정수기 이용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공식이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방법은 가정과 제약 조건 없이 모든 시스템에 동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웰스톤은 그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코마 단체에서 다시 분류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고, 같은 규모의 소프트웨어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그렇죠? 유형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겁니다.